안녕하십니까. 세탁관리 프로그램 PC노트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PC노트 사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장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보 수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정보 또는 상품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비용 완납 출고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이 다쳐서 왼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킹들이 좀 어설픕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장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용 완납 그리고 출고 처리하는 이 설명에서 사용하는 명령 버튼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비용 완납 버튼입니다. 비용만 순수하게 완납시키는, 납입시키는 비용 버튼이고, 그 다음에 비용 완납과 출고, 비용도 납입하고 세탁물을 고객에게 인계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용은 납입하지 않고, 외상이 있을 경우, 미수금이 있을 때 납입하지 않고 출고만 하는 겁니다. 외상 처리를 하겠다라는 버튼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완납 버튼은, 자, 보십시오. 순수하게 비용만, 회계적으로 비용만 납입시키겠다. 세탁 완성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하지 않고, 그래요. 오국성 씨께서 세탁물을 접수를 했지만은 나중에 와서 비용을 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수정에 들어가셔서 정보수정에서 선불 처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또 수정에 들어와서 바꾸고 회계 일자도 틀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 일자가 입금 접수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일자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예를 들어 오국성 씨께서 1월 14일 날 맡겼는데 하면은 뭐 오늘 처리는 되겠지만은, 자, 장부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국성 씨 한 개만,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물건 비용만 줬다면 한 개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두 개의 물건을 했다면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품이 상품이 한 10개라든가 8개 많이 돼요. 그럼 하나씩 클릭할 수 없으니까 전체 선택, 전체 해제, 이런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비용 완납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미수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완납 버튼 클릭. 네, 비용 완납 버튼을 클릭하자 다른 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미수금에서 입금액으로 비용이 다 납입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만약에 비용 완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하는 버튼이 있지만은 단건 수정 버튼, 이 버튼을 활용을 해서 일부 금액이나 전체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 마찬가지로 김영빈 님께서 금액을 내가 5,000원을 다 주겠다 그러면 이 금액에다 5,000원을 임의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수금의 금액이 없어지고 입금액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 전액이 아니라 3,000원만 입금했다 그러면 3,000원만 기록을 입금액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입금액에 3,000원을 기록하면 나머지 금액만 미수로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보십시오. 입금액은 3,000원이 됐고 미수 금액은 나머지 2,000원이 남아있다라는,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고, 비용
완납과 출고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문자를 드렸더니 고객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성함을 여쭤봤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 김재민입니다. 그래서 김재민 씨를 검색을 했더니 앞집 미용실에 계신 김재민 님이시네요. 자, 확인하고, 자, 인조쌤과 가죽 조끼에 대해서 세탁 요금이 3만 원이 됐습니다. 이 3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 비용 완납, 이 금액을 받고 물건을 고객에게 인계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제품을 세탁이 된 후에 A 2번 열의 진열장에 저장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은 가서 A2번 진열장에서 확인하고 이 두 가지 물건만 꺼내와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돈을 3만 원 받으시고, 세탁료를 받으시고, 완납 출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보십시오. 라벨 번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출고했다라는 얘기라고 저번에 알려드렸죠. 자, 진열장이라든가 진행 상태 정보를 봐도 완성일과 출고일이 표시가 되고 출고 위치도 표시되고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정확히 시분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출고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고요. 미수금은 입금액으로 바뀌어서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가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불인데요. 금액이 이미 납입을 한 선불 고객입니다. 이럴 때 출고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선불이 돼 있다면 선불 회계에 대한 정보는 흐트리지 않고 출고 처리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출고 처리를 하셔도 이 기입금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그 입금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상 출고에 대해. 외상 출고도 역시 비용 완납 출고랑 명령은 같습니다. 출고한다라는 의미에서 명령은 같지만은 고객이 외상을 하고 출고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전화번호로 예를 들어 타이핑이 느린 사장님들 이렇게 자판을 치는 것보다도 숫자를 치는 게 효과적인 사장님들은 전화번호 끝자리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끝자리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면은 888입니다.로 알려줘요. 그럼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자, 8882를 전화번호를 쓰신 분이 고객님이 두 분이 검색이 됐어요. 그랬죠? 두 분이 검색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한 고객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 동명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함을 여쭤보면 쫑이네입니다. 김보경 씨입니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혹시 쫑이네실까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라벨 번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번호를 클릭했더니 자, 물건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은 자,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이분이 이제 이분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동생 결혼식에 나오면서 급히 나오다 보니까 현금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못 챙겨왔습니다. 다음에 드릴 테니 결혼식에 입고 가야 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십시오. 단골 고객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은 외상으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외상 출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받지 않고 출고만 시키는 기능이라고 했죠. 외상 출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외상 사유를 적도록 준비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외상 사유를 적게끔 준비를 해 줍니다. 외상 출고 처리를 할 경우 왜 이러냐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서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사장님들도 왜 내가 외상을 줬는지, 고객들도 내가 외상을 했는지, 현금 비용을 납입하고 가지고 왔는지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모를 해
되면은 나중에 얘기를 하면 아 그랬었지라고 생각을 되새기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풀리고 잘 해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유를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동생 결혼식인데 급히 나오면서 지갑을 빠뜨린, 이제 다 적었다고 쳐요. 예를 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보십시오. 뭐가 바뀌었는가? 라벨 번호가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출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진행 상태 쪽을 보더라도, 자, 완성일은 14일, 출고일도 14일, 출고 위치는 B3 진열장,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또, 자, 다시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자,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나갔는지가 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소품 정보를 마우스로 올려보면은, 아, 이분이 왜 외상을 했는지 소품 정보가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때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동생 결혼식 때 가시면서 급히 안 가지고 오다 지갑을 못 가지고 오셨다 해서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린다는 얘기죠. 이런 외상 목록들은 특정 검색에서 외상장부에서 다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상장부를 활용을 해서 외상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비용 완납과 비용 납입, 출고, 이 두 버튼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현금인지 카드 결제를 했는지 계좌이체를 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누고 싶어 기록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계셔서 이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처리하기 전에 그렇게 세세하게 구별을 하고 싶으신 사장님께서는 선택을 하시고 체크하시고 이 두 버튼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에 따라서 기록 내용이 저장이 되고 분류가 되도록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유신 고객이라고 치죠. 김유신 고객이, 자,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물건은 그냥 현금으로 비용 완납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비용 완납. 어떤가요? 이 금액이 파란색이죠. 자, 그러면은 또 이 두 분은, 이 두 물건은 카드라고 하죠. 카드로 비용 완납을 하겠습니다. 카드 비용 완납. 자, 어떤가요? 해보니까 카드는 분홍색 글자로 나오죠. 그리고 자, 마지막 이것은 계좌이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외상건인데 계좌이체로 비용 완납 하면 아마 이 화면에서는 사라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해당 사항이 없어지니까 사라지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완납. 자, 비용 완납을 하고 김유신 씨 이름으로 볼게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하니까 보십시오. 방금 비용 완납했던 회색으로 이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이분이 현금 거래를 하시는 고객인지 카드로 거래하시는 부분인지 그 전에 카드 결제를 하셨는지 한눈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라고 색상으로 구별을 주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혹시나도 비용 완납과 비용 완납 출고 버튼을 활용하실 때 세세하게 구별하고 싶으시면은, 결제 방법을 세세하게 구별하고 싶으면 이 옵션을 사용하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비용 완납과 그리고 비용 완납과 출고를 동시에 하는 이런 버튼의 기능, 그리고 외상 출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PC노트를 활용함에 있어서 편하고 쉽게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고 나머지 부분들도 또 필요한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